대한민국 0.1% 한성그룹의 양아들. 남들은 제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제 이름은 도진이 아니라 야 이 새끼야 였습니다. 회장님의 다른 친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대신 매를 맞고 창고에서 썩은 밥을 먹으며 버틴 20년. 그럴 때마다 오직 헤어진 엄마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찾은 엄마의 정체. 이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집의 매맞이용으로 입양되어야만 했는지 그 잔인한 비밀을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의 보는 드라마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 청년의 뒤바뀐 운명과 천륜을 어긴 어느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7살 때 고아원에서 간택되어 한성그룹의 회장 집으로 들어간 도진.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고 친아들 민석의 성적이나 행동이 나쁠 때마다 대신 골방에서 매질을 당하고 살았던 곳. 너는 우리 민석이의 액바지야. 너의 몸에 상처가 날수록 우리 아들 앞길이 트이는 거다. 라고 하는 양어머니의 비인간적인 대사. 그렇게 짐승처럼 살던 어느 날 도진은 서재에서 자신의 입양 서류 뒤에 숨겨진 친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밑에서 온갖 꾸준히를 도맡으며 세력을 키운 도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몰래 뒷조사를 통해 어머니가 사는 곳을 찾아 헤매는 중 어느 날 도진이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달동네 작은 국수집. 그는 매일 같이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며 눈물을 훔쳐야만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이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오늘은 기필고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었으며 찾고 싶었던 아들 도진이라고 말을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을 한 채 도진이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찾아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던 도진이에요. 라고 말을 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도진이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를 감시하던 회장 측 비서와 마주치게 되었죠. 여기서 다시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알고 보니 도진은 입양아가 아니라 회장이 젊은 시절 버린 친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회장 부인이 자신의 아들의 애군을 막기 위해 남편의 친아들인 도진을 데려와 일부러 온갖 학대를 하며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진이의 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척하며 도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숨죽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진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오면 저 사람들이 널 죽일 거야.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 친부였고 자신을 때린 이유가 배다른 형제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도진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는 이제 액바지가 아닌 그들의 사냥개가 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품에 안고 도진은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흘린 피눈물만큼 그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겠다고요. 이제 한성그룹을 향한 도진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진이라면 자신을 괴롭힌 친아버지와 양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도진이의 복수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잔치가 끝나고 도진은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장이 목숨보다 아끼던 지분과 비자금 계좌를 하나둘씩 잠식해 나가며 그들이 누렸던 모든 권력을 서서히 박탈하기 시작하는데 도진의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양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도진의 친엄마가 숨어있는 거처를 습격을 하게 되지만 도진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을 하고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진은 자신을 습격하러 온 자들을 역으로 이용해 회장의 친아들 민석을 도박과 채무의 늪으로 빠뜨려 그가 과거 도진에게 했던 것처럼 제발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고 도진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민석의 머리를 짓누르며 네가 나를 개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이 순간을 1000번도 넘게 상상을 했어 라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20년간에 쌓인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친 개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데 감히 누굴 물어. 당장 경비를 불러서 저놈을 끌어내. 경비원이요? 아, 그분들 방금 제가 퇴직금 두둑이 챙겨드려서 다 집으로 보냈어요. 이제 이 성 안에 당신 편은 아무도 없다는 소리죠, 어머니. 아니, 이사장님. 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면 돼? 내 엄마 그 1,001계집년 치료비라도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입 조심해. 내 엄마가 천하면 당신은 뭐야? 남의 자식 뺏어다가 자기 아들 액바지로 쓰고 엄마의 눈까지 멀게 만든 당신은 인간이야 아니면 짐승이야? 그건 다 한성그룹을 위해서, 민석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너도 덕분에 호강하며 살았잖아. 호강. 창고에서 썩은 밥 먹고 민석이가 친 사고 대신 뒤집었으며 온몸이 피떡이 되던 그날들이 당신 눈엔 호강으로 보여.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저 민석이 앞길에 낀 살을 대신 맞아줄 부적 정도로 생각했겠지. 근데 어쩌나 그 부적이 너무 독해서 이제 당신 아들하고 당신을 통째로 잡아먹게 생겼는데. 도진아, 제발 민석이만은 살려줘. 민석이는 아무 죄 없잖아. 죄가 없다고? 당신이 오냐오냐 키운 덕에 당신 아들은 이미 구제 불능 약쟁이에. 범죄자가 됐어. 자, 보세요. 이게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던 한성그룹의 몰락이자 당신 인생의 성적표야.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은 압류될 거고 당신은 그토록 경멸하던 달동네 단칸방보다 더 좁은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서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 해. 당신이 개라고 불렀던 내가 어떻게 당신 목줄을 죄는지 지켜보면서 말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꿈이야. 아, 마지막 선물 하나 더. 우리 엄마가 눈은 안 보여도 국수는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나중에 출소하면 한번 들러. 액바지가 주는 국수 한 그릇 정도는 대접해 줄 테니까. 한편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회장은 뒤늦게 도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책이 아닌 너는 내 핏줄이니 회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뻔뻔한 요구를 해오지만 도진은 회장의 산소호흡 기줄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를 아들로 여겼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으니 나 또한 당신을 아버지가 아닌 쓰러뜨려야 할 적군으로만 기억하겠다며 차갑게 뒤돌아섭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즈음 도진은 친엄마가 눈이 먼 이유가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아들인 자신을 회장 댁에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다 양어머니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추가 증언을 듣게 되고 분노로 몸을 떨던 도진은 양어머니를 찾아가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끝자락에서 도진은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친엄마가 눈이 먼 상태에서도 매일 국수를 삶았던 이유는 아들이 혹시라도 쫓겨나서 배고픈 채로 돌아올까봐 아들의 발소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고 그 국수집 밑바닥에는 도진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통장이 숨겨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눈이 멀기 전부터 아들의 앞날을 위해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던 것입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안 도진이는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비가 많이 오죠? 국수 금방 삶아드릴 테니 잠깐만 앉아 계셔요. 아니요. 천천히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꼭 우리 아기 같네. 우리 아들도 비 오는 날이면 꼭 이렇게 목소리가 잠기곤 했는데. 맛있네요. 아주 옛날에 먹어본 맛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는 이래도 우리 아들 오면 주려고 30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이 국수를 삶았잖소.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배고픈 채로 대문 앞에 서 있을까봐 말이요. 근데 벌써 30이 넘었을 텐데 이름도 잊어버렸을까봐 겁이 나네. 한쪽에서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삼키며 듣고 있던 도진. 엄마 나야. 도진이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 그 도진이라고. 어머나.
이 코, 이 눈썹. 도진이니? 정말 내 강아지 도진이야? 아이고, 이 흉터는 뭐야? 얼굴에 왜 이런 게 있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안해, 엄마. 너무 늦었지?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을 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서워서 어머니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 고생시킨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불효자식이 늦었지만 이제 엄마를 찾아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다. 내 새끼 숨 쉬고 있으면 됐다. 엄마가 눈이 멀어서 널 못 봐도 내 냄새는 안 잊었어. 젖, 비린내 나던 내 아기 냄새가 이렇게 듬직해져서 돌아왔네. 엄마, 이제 그 집 안 가도 돼요. 내가 다 끝냈어. 엄마는 이제 나랑 같이 살면 돼.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때? 내가 엄마 눈이 되어줄게. 엄마 평생 삶았던 이 지겨운 국수, 이제 내가 다 삶아줄게. 나 이제 엄마를 떠나지 않고 엄마와 함께 평생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것 먹고 함께 살고 싶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엄마. 화려한 저택은 경매로 넘어가고 악인들은 각자의 죗값을 치르며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뒤로한 채 석양이 지는 국수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는 모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그들처럼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 곁으로 돌아가 평범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